어제 급락 전에 프리장에서 스윙 투자로 들어간 SXL은 약 70% 수익으로 전량 매도했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제 계좌도 똑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직두 계좌는 6,500만 원 수익으로 떨어졌고, 국내 계좌는 45% 수익률과 530만 원 수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급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살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3%나 급락했고 반도체도 급락하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주식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대체 어제 무슨 이유 때문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오늘 공유드릴 텐데요. 자, 어제 맵을 살펴보면 왼쪽의 빅테크와 반도체가 말 그대로 피바다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등은 초록초록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제 애플의 3.58% 급락 소식입니다. 애플의 급락이 사실상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내린 요소입니다. 그렇게 시총 높은 세계 1위 기업이 대체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나 살펴보면 바로 바클레이즈가 애플을 약세 비중으로 하향시키는 리포트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판매량,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모두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애플의 기기들이 약세를 보이고 애플의 매출 및 EPS가 계속 떨어질까요? 우리 모두 그건 아닐 것이라 확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애플 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자, 바클레이즈의 예측대로 증시가 다 움직였으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측을 믿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바클레이즈의 작년 예측을 살펴볼까요? 작년 초 바클레이즈는 미국 증시 최저점 부근, 매크로는 최악을 달리던 바로 그때 미국 증시가 연말에 3,720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S&P 500은 어디까지 올랐죠? 무려 4,750포인트까지 급등한 한 해였죠. 그러니 어제 이 리포트로 애플이 하락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걱정해야 할 건 차라리 ASML 반도체입니다. 물론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재료이긴 하지만 ASML은 네덜란드 자국 정부로부터 중국 수출을 금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라는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우려로 어제 반도체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이미 전부터 나오고 있던 재료이니만큼 일시적인 하락 핑계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미중 갈등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중국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니 말이죠. 그리고 어제 또 국채금리도 반등했습니다. 3.7%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잠시 3.9% 위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는 어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최근 증시가 급등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스물스물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고 증시에 부담을 주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매일 영상에서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과열 구간이 심해짐에 따라 연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향 리포트,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상승 등 여러 핑계들과 함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세 가지 지표들, RSI와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 그리고 공포지수 모두 극심한 과열, 탐욕 구간이다. 지금은 계좌 상승을 즐기는 5줄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는 절대 불타기 매수를 해선 안 된다. 단기적인 고점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 영상들을 살펴보면 결국 올해 경기 침체만 아니면 올해 강세를 전망하면서도 1분기나 상반기에 웅덩이가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당장 어제 영상에서는 1분기에 웅덩이가 온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는 상반기에 웅덩이가 온다, 그리고 2주 전 영상에서는 1월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9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 극심한 과열 상태가 지속되자 저는 어제 급락 전 프리장에서 멤버십 분들과 매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웅줍 시즌2 두 번째 계좌에서 왼쪽에 SXL과 SSO를 매도했습니다. 매년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250만원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얼마 전 작년 연말에 다들 공부하셨죠? 2024년 이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어제 급락 전에 프리장에서 스윙 투자로 들어간 SXL은 약 70% 수익으로 전량 매도했고, 나머지 차익을 채우기 위해 SSO도 절반 넘게 익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달 전 들어간 이 계좌의 일부분은 현재 43%라는 높은 수익으로 250만원 수익 실현을 어제 프리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장이 시작되었고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죠.
특히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보는 지표들이 좀 내려갑니다. RSI 역시 과열 구간에서 내려왔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 역시 과열 구간에서 드디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포 지수로는 여전히 극심한 탐욕 구간이죠. 즉 아직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세장에서는 뭐라 말씀드렸죠? 네, 조금만 상승하고 바로 반등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 말고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이제 올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공부와 정보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과거 주식시장 하락 패턴을 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화면 속 보이는 그래프는 매년 수익률과 매년 하락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미국 증시는 대부분 수익을 받고 그러면서 우상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약 14% 정도 하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도 매년 평균적으로 10%에서 14% 조정은 찾아온다는 각오와 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약 10% 정도 떨어지면 최저점에서 매수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점을 잡는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칙은 뭐죠? 네, 바로 웅덩이 매매법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21선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대로 소액 분할 매수할 예정인데요. 왜 한 번에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매번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지 아시죠? 바닥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더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수량을 모으고 평단가를 더 낮추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아무도 바닥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받고 일하는 이 분야 엘리트들도 모르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도 모르고 주식 유튜버 모두 모릅니다. 당연히 저 역시 바닥을 모릅니다. 당장 오늘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죠. 하락 기간과 하락폭 모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해야 하는 것이 실전에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공 원리를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늘 앞서간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원칙을 지키자며 넌 장기 투자한다면서 매도하냐? 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웅덩이 매매법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RSI가 70 위로 올라가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지만 현금 비중이 부족한 분들이나 매년 250만 원 양도소득세 공제를 위해 수익 실현할 때 지금 이 리밸런싱 구간에서 해야 한다 라고 항상 강조드려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즐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거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위한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매년 연말에 수익 실현을 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이 되자마자 올해 250만 원 수익 실현을 지금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타이밍 때 미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1선을 어제 찍고 살짝 올랐죠? 원칙대로 소액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오즐옹줍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는 현금 비중까지 들고 있으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 자신이겠죠. 더 오를까봐 현금 비중을 안 남겨두는 나, 더 떨어질까봐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나 말이죠.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투자 공부를 하시면 오즐 구간에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다리니까 웅덩이 기회가 오죠.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오름과 내림이 공존합니다. 올랐을 때는 내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렸을 때는 오를 때까지 줍줍하는 겁니다. 이게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이며 웅덩이 매매법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